네, 다음 키워드로는 웨이모 로보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모가 실리콘밸리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좀 어떤 건지, 그리고 기존 내용과는 또 어떻게 좀 다르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웨이모가 이제 사용 시간, 그러니까 사용자들도 제한하고 사용 시간도 제한했는데 이번에 사용자도 넓히고 사용 곳도 넓히고 이런 게 이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웨이모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테슬라가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웨이모가 완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웨이모의 무조건 단점은 비 오는 날 그리고 고속도로가 안 된다는 거 외에는 거의 단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웨이모가 정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30만 명 정도밖에 못 쓰는 단점이 있었고 LA의 지역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가 LA 카운티에 8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00km 미터 제반을 이제 쌍방향을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됐고요. 산타모니카와 할리우드 그리고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이제 USC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을 이제 하게 됐고요. 원래는 30만 명 대기자 있는 부분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입니다. 그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타시면 운전자 없이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벨 4, 5단계거든요. 4, 5단계면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LA 가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율주행 승차감도 아주 좋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하시게 되고 이 사용자 만족도를 보시면 5점 만점에 4.7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서비스 출수 이후에 만족도가 높고 써보신 분은 100명 중에 96명이 다시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도 서비스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이제 지역도 넓혔고요. 하게 됐고 이제 많이 쓰시겠다고 하고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많이 하게 된다고 하고 앞으로 지역을 더 넓히겠다고 하니까 텍사스와 이제 세 곳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게 되면 전면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이제 요게 이제 라이도로 하는 거라 약간 이제 안정성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못 나갑니다. 이제 도심에서만 하는 거라 요게 좀 약간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웨이모는 향후에 일반 대중들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강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웨이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실리콘밸리 포함해서 이제 웨이모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실리콘밸리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베이 지역의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웨이모가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사용자나 아니면 확대 지역을 좀 넓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버랑 협업을 하면서 또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게 상용화가 될 거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라이벌로 테슬라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테슬라는 걸까요? 사실은 기술 수준이라고 하기 약간 말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레벨 2, 3 정도 FSD 기술력이 좀 다릅니다. 기술이 좀 다르고 사실은 로보택시를 최근에 선보였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옆에서 막 조종한다는 얘기 좀 있었어요. 사실은 약간 의심스러운데 테슬라는 아직 레벨 4 단계를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고 실제 운전 과정을 완전히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도 완전히 그게 FSD라 서로 이제 기술력이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고 다만 이제 테슬라는 이제 구현만 된다면 이게 완전히 좀 그 웨이모랑 다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지역에 따른 게 구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웨이모의 단점이라고 하면 고속주행,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이 안 되고 지역마다 가서 완전히 그걸 이제 체계화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축적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에서 이게 만약에 LA면 LA를 축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 웨이모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 도심에서 축적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게 아니라 FSD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도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레벨 4 단계가 만약에 구현이 완전히 된다면 이게 완전히 구현이 되면 그냥 그 나라에서 구현이 된 건 그냥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구현이 아직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 레벨 2, 3 단계이기 때문에 요게 단계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도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도입이 가능하다고만 말을 하지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려운 거고요. 테슬라의 이제 요 FSD 그 로보택시는 전 세계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델 3랑 모델 Y가 지금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구현이 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다나 카메라 없이 운전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출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웨이모랑 이제 라이벌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웨이모가 2030년 정도면 완전 자율주행이고 서비스가 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중국은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출시는 안 됐지만 국내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완성차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하는 바이두나 샤오미가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바이두나 비아디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오히려 로보택시 시장을 더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아이오닉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제 레벨 4까지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을 둘러싸고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웨이모의 경우에는 2030년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풀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5번째 키워드는 구글 AI 투트랙입니다. 구글이 독점 우려 속에서도 지금 불구하고 자체 AI 개발도 하고 있고 AI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법무부가 구글의 그 AI 투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일부 허용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또 엔트로픽에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자신의 이제 그 법무부 하고 나서 밝혔더니 엔트로픽의 14% 정도 그리고 1% 정도 남아서 최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15% 정도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정도 더 투자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엄청난 걸 투자하고 있어요. 이 정도 투자하겠다 지분 투자를 하고 추가로 7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 투자하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게 사실 엔트로픽은 지금 가장 챗GPT의 경쟁 모델이란 클라우드인데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검색 기능이 이게 하려면 이게 검색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이 클로셋이 이 검색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독점 논란이 연결되고 있는데 요거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나도 제미나이라는 게 있는데 왜 또 AI에 투자하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미 법무부가 구글이 독점적 행위라고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일단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AI 부분에서 다각화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미나이가 생각만큼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써봤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챗GPT나 이런 거만큼 명령어 체계도 어렵고 검색도 잘 안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구글이 만든 거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가 아닐 정도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에 이게 공룡에 있는 그 개발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잘 만들지도 못하고 빨리 뭔가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AI 기업에 투자하는 게 빠르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려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AI 모델이 확보되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AI 쪽에서는 이제 오픈AI 같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쪽에 아직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클라우드 생태계를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생태계에 어떤 맞는 AI 어떤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엔트로픽 같은 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연구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와 클라우드를 또 필요해서 두 개 기업을 또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로백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찌감치 오픈 AI를 통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픽을 통해서 AI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독점 논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러한 투자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이유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 같고 자신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혁신에 뒤처지기 하지 않기 위한 거고 자체 AI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엔트로픽에 관해서는 아마존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AI 시장에서 이제 그 인프라 시장에서 클라우드 AI 칩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체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도 이제 생태계가 중요한데 이 생태계를 만들 때 자신들만으로 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엔트로픽 같은데 이제 우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규제 리스크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리스크도 해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어쨌든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군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네네. 보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과 이렇게 좀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다 있죠. 다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저에 기반을 둬서 기본적으로 오픈 AI가 만들면 요거를 이제 애저에 장착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요거를 애저에 붙이는 이런 방식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확장 자신 똑같습니다. 이제 AWS에 기본적으로 엔트로픽이 투자해서 요걸 하고 알렉사 쪽에 투자를 해서 알렉사 그다음에 클라우드 AWS 그리고 엔트로픽 요 세 개를 연동하는 약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오픈 AI죠. 이제 라마를 하면서 AI 민주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라마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요걸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랑 협력을 합니다. 엔비디아랑 협력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투자를 또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지 않지만 엔비디아에게 뭐 칩을 하면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체 칩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방식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화 방식을 하면서 오픈 소스를 하면서 개발을 해달라고 많은 소스를 개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AI를 하는 약간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칩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칩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생태계를 주도하는 방식을 약간 고민하고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판매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고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랑 아마존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AI 칩이랑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달받은 자금을 다시 한번 또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형태로 현재 구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